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상선 염증, 갑상선 암의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쉬고 또 쉬어도 피로감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잠을 자고 또 자도 더 많이 다가오는 게 피로감입니다. 혹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라고 자문하기도 하고, 혹시 이 문제가 갑상선 문제는 아닐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의 기능은 다양합니다. 일단 뇌하수체 전엽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TSH의 자극을 받아 티록신 호르몬을 만들어 분비합니다. 이때 요오드 성분이 필요합니다. 티록신은 세포의 대사 기능을 항진시켜 모든 물질의 분해가 빨라지게 되고 즉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걷다 분비되면 체중 감소, 맥박이 빨라지고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살 빼는 약인 감초처럼 이 티록신이 들어있습니다. 티록신이 너무 적게 분비되면 모든 대사가 떨어지고 심장의 박동도 느려지게 됩니다. 추위도 견뎌내지 못하고 말도 어눌해지고 근육의 반사가 더뎌지고 육체와 정신이 게을러지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사 활성화 작용,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성장기에 뇌와 뼈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물질 대사에 관여를 하고 다양한 호르몬, 효소,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합니다. 여성의 생리와 임신에 관여를 하고 담즙 분비 활성화, 위액 분비, 위장과 운동 촉진에 관여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층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여 말초 조직의 대사가 저하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층의 원인으로는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갑상선 호르몬 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겨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의 생산이 감소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층의 증상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내 대사 능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추위를 잘 타고 땀이 잘 나지 않습니다.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창백하고 누런 피부로 변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피로감이 항상 힘들어합니다. 의욕도 없고 집중력이 저하되면 기억력도 감퇴합니다. 붓기도 심하기 때문에 얼굴과 손발은 붓게 됩니다. 식욕도 없어 잘 먹지도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먹는 것은 없어도 살은 쉽게 찝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으로는 자가면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가면역 질환은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은 맥박이 빠르고 심장이 빠르게 듭니다. 앉아만 있어도 땀이 많이 나게 되고 카페인을 많이 마신 것처럼 손이 떨립니다.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고 하루에 대변을 4번, 5번씩 보고 설사도 합니다. 원령이 불규칙하고 양도 적습니다. 눈꺼풀에 붓기가 있거나 안구 돌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 물질은 요오드입니다. 요오드가 티록신을 바뀌어서 갑상선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티록신은 T4입니다. T4는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T3로 바뀌어야만 우리 몸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시상호흡에서 스트레스를 인지하면 부신에서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코티솔이 분비되면 몸에는 에너지를 일하게 됩니다. 에너지는 탄수화물이 땡기게 되고 입으로 탄수화물이 안 들어올 경우 몸에서 갖다 쓰게 됩니다.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로 포도당이 들어가 에너지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간다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소를 집어넣는 게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연료를 만드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공기구멍을 내어줍니다. 다친 상태에서는 공기구멍을 내주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역할입니다. 부신과 갑상선은 같이 움직입니다. 부신 기능 저하가 왔다는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왔다는 것입니다. 뇌 시상하부에서 우리 몸의 상태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 후 뇌하수체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뇌하수체에서는 부신에게 코티솔을 분비하라고 합니다.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합니다. 부신 기능 저하로 성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궁과 난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몸의 온도 조절 등에 관여를 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인 파라트로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에서 칼슘을 혈관 쪽으로 방출시켜 피 속의 칼슘 농도를 높이는 게 바로 이 부갑상선 호르몬입니다. 콩팥에서 비타민 D의 일종인 콜레칼시페롤을 만들고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 피 속의 칼슘 농도를 높이는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와 부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문제는 현대인이 받는 스트레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잔잔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 몸을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인체의 부신에 악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호르몬 분비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부신은 콩팥 위에 붙어있는 삼각형 모자 모양의 작은 기관입니다. 뇌하수체에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ACTH 자극을 받아 코르티솔, 코르티코스테론, 알도스테론 등의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 혈당을 높이는 대사에 관여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저장된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무기로 스트레스에 대응합니다. 코르티코스테론은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 연고 같은 의약품이 많이 씁니다. 알도스테론은 혈액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신수질에서 분비한 대표적인 호르몬 에피네프린, 흔히 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장박동을 촉진시키고 호흡을 빠르게 해 온몸에 양분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간과 지방 조직에 저장된 포도당과 지방산을 분해하여 모든 근육에 에너지 보냅니다. 눈의 동공을 확장시켜 위기 상황을 빨리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소화관들은 소화의 분비를 중지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간에서 분해되며 긴장이 풀게 됩니다. 합결이 생기게 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사고체가 막히게 되고 더 나아갈 경우 심부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방광기능, 자궁, 난소 기능 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신장은 부신기능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신기능 저하는 호르몬의 총체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항스트레스 호르몬, 갑상선, 뇌하수체, 췌장 호르몬 모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신기능이 떨어지면 스트레스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때 혈당, 혈중, 지질 농도가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탁혈이 발생되고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신장기능의 문제가 부신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총체적인 호르몬 이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갑상선염은 갑상선에 염증이 발생하고 열과 함께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입니다. 갑상선염의 원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자가면역 반응입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갑상선염 증상으로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보통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을 보이다가 염증이 심해진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에는 체중이 줄고 에너지가 항상 없다가 염증이 심해지면서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가슴이 콩닥거리는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카페인을 많이 마시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손떨림,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목 부위를 만지면 염증으로 인해 갑상선이 커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에 좋은 음식과 갑상선 염증에 좋은 음식을 다음으로 권장합니다. 일단 곡류 및 전분류, 즉 전곡, 잡곡밥 위주로 섭취를 하되 복합당 위주로 섭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채소 및 과일류, 채소, 버섯, 토마토, 딸기 등 유기농으로 만든 제철 채소와 과일을 섭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좋은 음식은 일단 요오드가 함유된 음식 또는 높은 함량을 포함된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섭취할 수 있는 식품 다음과 같습니다. 요오드가 처리되지 않은 소금, 계란 흰자, 블랙커피, 참치, 새우, 시금치, 오트밀, 십자화가 야채인 양배추, 청경채, 브로콜리, 콜리, 플라워 등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지방산으로는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오일, 아마시 오일 섭취하고 해바라기와 코코넛 오일 섭취는 피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좋은 음식으로는 요오드가 함유된 음식 위주로 섭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코코넛 오일은 신진대사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체중 감량을 촉진합니다. 생강은 신진대사를 빠르게 해주고 체온을 상승시키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많은 갑상선 기능 저하에 도움을 줍니다. 굴은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 저하증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추가 권장식품으로는 마늘, 인삼, 참깨 등을 권장드립니다. 갑상선 암에 좋은 음식으로는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하는 분은 요오드 함유 음식을 제한해야 합니다.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는 어패류 및 해산물, 즉 생선, 조개, 굴 등 해조류, 미역, 김, 다시마, 우유, 치즈, 마요네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섭취를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칼슘 섭취가 필요합니다. 질 높은 단백질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백질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내고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 높은 단백질 섭취하여 암에 대항할 수 있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갑상선에 좋은 자연요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타민C, 효모, 비타민 B, 유산균 등을 2주에서 1개월만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후에 면역 증진을 위해서 셀레늄, 아연, 비타민 D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아침에 사과 섭취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사과를 섭취할 때 사과 껍질째 먹되 사과 껍질에 묻어있는 농약을 모두 씻겨낸 후 먹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탕과 찜질팩으로 오늘 요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